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막 액티비티가 강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사람에 있어서 다 20, 30대 젊은 사람들인데 막 뼈가 녹고 있고 그 좀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안녕하십니까. 리본정형외과 원장 임창무입니다. 오늘은 골용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지 연장 수술에 있어서는 골용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원래 사지 연장 수술에서 어떤 논문을 찾아봐도 뭐 뼈가 녹는다 그런 용어는 거의 쓰지를 않는데, 이번에 스트라이더 수술이 진행이 되면서 그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골용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골용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무릎의 인공관절입니다. 관절을 깎아내고, 그렇죠. 우리가 무릎을 1, 2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공관절을 넣은 사람들은 10년, 20년 계속 무릎을 오랬다 폈다 그걸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무리 강한 쇠라도 여기서 조그마한 쇠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런 파티클들이 정상 조직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골용해입니다. 녹인다 그런 건데 맞습니다. 쇳가루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뼈를 녹여요. 그러면 구멍이 뻥 나고, 결국은 골용해 소견이 심하면 다 떼어내고 뼈 이식 수술하고 다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돼. 굉장히 큽니다, 그 수술 자체가. 자, 그래서 그동안에 YSKD, 알비지아, 프리사이즈 등등등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내고정 연장술이 나왔을 때는 골용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 합병증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스트라이더가 나오고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쇳가루가 나와요. 다 모타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면서 조금씩 금속 가루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나오는 거는 좀 큽니다, 파티클이. 엑스레이도 보일 정도로 좀 큰 경우가 있거든요. 다행히 큰 만큼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어요. 큰 파티클은 우리 몸에서 다 뱉어내요. 근데 스트라이더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모터 작용인데 이 파티클이 작으면 작을수록 들어오면 모르죠. 그래서 지금 스트라이더에 나타나는 그런 골용해는 작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파티클이 모여서 그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뼈를 녹이는 거예요. 이게 녹는다는 표현이 기존에 있는 뼈를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여기잖아요. 이렇게 연장이 됐잖아요. 연장된 부위하고는 별개죠. 여기 접합부에서 뼈가 모여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거를 이물질로 관주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이제 대식세포들이 들어가서 녹이는 거죠. 얘를 잡아먹어요. 파티클만 잡아먹으면 좋은데 우리 뼈를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통은 한 200일 이후에 일단 정강이가 아픈 다음에 2, 3주가 지나면 엑스레이상 골용해 소견이 보여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보면 점점 커지면서 딛지를 못하게 돼요. 덴마크에서 발표한 논문 보면 30명 중에 20명, 거의 3분의 2가 엑스레이상의 골용해 소견이 보였어요. 30명의 환자를 엑스레이하고 임상 증상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허벅지를 연장했는데 볼록하게 나와 있죠. 그쪽에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그쪽 부분에 골용해 소견이 관찰되는 거예요. 혹시 저렇게 튀어나온 것도 뭔가 염증 반응의 그렇죠. 염증 일환인 반응이 건가요? 일종이죠. 예. 뼈가 두꺼워져 있고 속에는 녹고 있고 바깥에는 골막 반응이 보이고. 골막 반응이라는 그 뼈 겉을 감싸고 있는 그 그렇죠. 골막에서 일종의 염증 반응이. 그러니까 골용해다 그거를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조직 검사죠. 제거한 환자의 그 뼈를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금속 파티클과 함께 면역 세포들이 보이고 거기에 대한 염증 반응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보시면 반응이 확실하죠. 여기는 더블로 라인이 보이고, 이 골막 반응이에요. 이게 안쪽에서 녹고 있죠, 뼈가. 그리고 뺐더니 구멍이 뻥 뚫린 거 보이죠. 상당히 좀 크리티컬하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2명에서는 그게 부러졌죠. 결국은 열 몇 명은 재수술했고 그런 소견이 보이니까, 나머지 열 몇 명 수술 안 한 사람들은 1년 내에 이거를 뽑을 것을 권장을 했어요. 이거는 유럽에서도 그렇고 스트라이더 본사에서도 권장사항이에요. 1년 내에 뽑아라. 이거 빼지 않는 한은 해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내고정을 빼고 다 씻어내야 해결이 되는데, 지금 권고사항이 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라고 다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엑스레이 체크하고 2, 4주 후에 골용해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의학에는 이렇게 오랜 경험을 해보면 실험을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을 상대로. 그때 그거는 금기죠. 제가 좀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제가 조금 예상을 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프리사이즈, 스트라이더, 기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기계적인 문제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행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1년 반 정도 일찍 시작을 했으니까 참 문제 없네. 좋은 기계네. 라고 이제 제가 인식을 했고, 이제는 좀 안심하고 좀 사용해도 될까? 라고 제가 생각하는 차에 참 이거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환자들한테 고지를 안 하고 여러 아플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안 하고 미적미적 되다가는 다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적절한 시기를. 이런 문제가 있다. 다 공지를 해야 되고 환자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적절하게 고지를 해드려야죠. 사실 스트라이더 수술하신 분들은 흉터도 없고 바로 걸으려고 수술을 했는데 이제는 걷지도 못하게 됐고 흉터는 흉터대로 또 외고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돈도 서너 배 많게 들였는데 그 보상은 과연 누가 해줘야 될까?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아닌데 저까지 이렇게 걱정이 되게 만드는 문제네요. 아까 그 인공관절 예시로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일각에서는 골룡해가 흔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공관절 환자분들은 골룡해 소견이 보이는 사람들이 뭐 보통 한 10% 정도 이제 보이거든요. 아무리 강한 금속이라도 오래 쓰면 부식이 발생하고 닳거든요. 또 고령화 시대라 10년 이상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수술이고요.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그렇죠. 관절이 제기능을 못하니까. 그래서 골룡해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해야 돼요. 상당히 많아요. 수술을 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뺄 수 없어요. 인공관절 빼면 관절을 쓸 수 없으니까. 보이면 좀 관찰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붓고 염증 반응이 있으면 이걸 바꿔야 돼요. 관절 자체를. 뼈 이식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은 무릎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지나서 골룡해 소견이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10년 잘 썼고 퇴거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스트라이더는 그게 아니죠. 다른 수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속성 수술도 있고 프리사이즈도 있고 다른 수술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스트라이더 수술을 해서 골룡해가 왔어요. 그러면 입장이 서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인공관절 쪽에서 골룡해가 흔하다고 해서 이거를 키수술 쪽에 대입하기는 살짝 그렇죠. 무리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키 연장, 키를 키우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선택을 해서 이게 생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막 액티비티가 강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사람에 있어서 다 20, 30대 젊은 사람들인데 막 뼈가 녹고 있고 그 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골룡해가 되면 이제 복구가 좀 많이 어려운 건가요? 뼈 이식도 고려해야 되고 조금 복잡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일찍 발견하자 그거예요. 조금 증상이 나타나고 엑스레이 보이면 바로 이거를 조치를 취해야지 복구는 할 수 있어요. 늦으면 구멍이 뻥 뚫린 다음에 뭐 하려면 복잡하니까 미리 발견하자 그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같지 않아서 지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서둘러서 이거를 대처를 하면 다 윈윈 아니겠어요? 지금 조금 번거롭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